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휴일이라서 제가 좀 편안한 주제 가지고 와봤는데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사랑 타령이냐고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 영상을 들으시는 또 여러분들처럼, 아니 여러분들보다 훨씬 힘든 시절이 저에게 있었는데요. 주로 사람 때문이죠. 너무 정말 치이고 사람이다 싶으면 아주 머리에 쥐가 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시절인데요. 그래서 주말이면 시간을 내서 강원도 평창이라는 곳을 알게 돼서 자주 가서 또 시간을 그곳에서 지내다 보니 사람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다고. 한 번씩 콧바람 쐬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해서 아예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 제 서재를 공기 맑은 그 숲속에 옮기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쭉 뒤지다 보니까 갑자기 또 친환경 흙집이 짓고 싶어져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오지 중에 오지를 좀 찾아봤죠. 그랬더니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1970년대까지 화전민이 살다가 나간 그런 땅을 사게 되었는데요. 가보니 그때가 벌써 10여 년 전 일인데요. 아무리 사람이 살았던 집터라도 사람이 떠난 지 한 40여 년 된 그런 자리라면 그냥 원시림 숲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곳 집터가 해발이 900m가 넘으니까요. 엄청 높기도 하죠. 당연히 그 옆에는 뭐 민가도 없고 제일 가까운 그런 민가에 닿으려면 산길을 좀 부지런히 한 30분은 좋게 내려와야 되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집터가 구해졌으니 이제 집을 짓는 일이 남았겠죠. 그래서 측량을 마치고 지적도상의 그 대지 자리에 집을 지으려고 이제 바닥 그 평탄 작업을 하다 보니 화전민이 예전에 살았던 그런 흔적들이 땅 밑에서 흙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부식이 심하게 된 찌그러진 주전자라든지 깨진 그릇, 또 잡동사니 그 집안 세간들이 땅 밑에서 나오는데요. 그리고 제 눈에 좀 이채롭게 눈에 띈 것이 깨진 콜라병이 나왔는데요. 저는 70년대 콜라병이 그렇게 유리가 두껍게 제조된 것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요즘 콜라병의 거의 한 배는 아주 두껍던데요. 그러면서 그냥 피식 웃음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산행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내리막길 30분이면 밑에서 또 집터까지 올라올 때는 1시간이 좋게 걸린다는 이야기인데 70년대면 뭐 더군다나 아주 깡촌 중에 깡촌이었을 텐데요. 도대체 저 무거운 콜라병을 무겁게 이 집터까지 왜 짊어지고 온 거지? 라고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저나 여러분 같으면 아마 아래에서 먹고 짐을 가볍게 해서 집터까지 올라왔을 텐데요. 무슨 사정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때 순간적으로 아니야, 저건 아마도 어느 가장이 임신한 아내를 위해 아니면 귀염둥이 자녀를 위해서 화전민으로 살아가는 그 한 집의 가장이 읍내에서 짊어지고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잠시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집터 주위로 아주 달의 향이 진동하던 그곳에 덥석 앉아서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40여 년 전 그 깨르륵 그 행복하게 살았을 그들도 시간이 지나니 자신들의 흔적을 이렇게 땅 속에 몇 개의 그 유품처럼 남겨놓고 그렇게 가는 게 인생인데 난 또 얼마나 몇백 년 살 것도 아니면서 여기에 이렇게 잠시 머무르는 공간을 짓기 위해서 삽질과 지게질을 하고 있구나. 인생을 살 때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 같아서 이리저리 계획도 세우고 포부도 갖고 살지만은 참 이것도 눈앞에 축 늘어진 주렁주렁 매달린 저 대추나무 같은 저 달에 한 30-40번 맺고 떨어지는 그 시간이 지나면 부질없이 또 끝나는 게 인생이구나. 그때 나는 이 화전민들처럼 내가 왔다 간 인생의 흔적으로 또 무엇을 남기게 되는 거지? 이 흙 묻은 운동화 한 켤레가 또 땅속에서 깊은 잠을 자다가 수십 년 후 누군가에 의해서 혹은 길을 잃고 집터까지 내려온 낯설은 어느 등산객에 의해서 내가 살다 간 흔적을 그렇게 또 말하는 건가? 인생이라는 게 참 씁쓸한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음속에서 어떤 장소나 어떤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곳이 떠올려지면 마음이 좀 아려지는 그런 곳이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에서 자주 가서 마음의 어떤 위로를 받았던 곳이 몇 군데 있었는데요. 강원도 그 동강변에 가술이라는 곳이 또 기억이 나고요. 또 영월 수주에 가면 또 운항리라는 곳도 늘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때 뭐 대수롭지 않게 보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깊게 마음 한구석을 파고들어 안 빠져나가는 그런 남다른 감정이 생기는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이 인생 매 순간 따뜻한 마음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을 애정 있게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한 번씩 그곳을 찾게 될 때 저는 그 마을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드시라고 과일이나 우유 같은 거를 좀 사다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전 그냥 돌아가신 우리 할머니 생각도 나고 그냥 편안해서 그렇게 마음을 전했는데요. 또 그분은 그냥 맛있게 드시면 되는데 꼭 그 한 바구니 계란을 들고 오시는 거죠. 나중에는 괜히 내가 어르신 못할 일 시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그런 행동을 제가 자제를 했는데요. 그리고 제가 서울에서 좀 일이 바빠서 한두 달 넘게 못 갔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한 두어 달 지나서 다시 그곳을 찾게 되었는데 마을에 도착하니까 며칠 전 또 그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죠. 아, 그때 그냥 제가 많이 후회스럽더라고요. 그냥 그 할머니 살아계실 때 그 할머니가 한 보따리 계란을 건넬 때 그냥 할머니 손이라도 좀 따뜻하게 잡고 매번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있다. 꼭 이러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한 게 늘 마음의 말이죠. 걸리던데요. 제 자신이 많이 좀 원망스럽더라고요. 그 순간에. 꼭 이성관계나 애정관계나 부부관계가 아니어도 꼭 사람일 필요도 없죠. 우리가 그 마음속에서 무언가를 정말 따뜻하게 사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사람이 아닌가 싶어지는데요.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저처럼 후회 남지 않도록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아름답게 사랑도 하고 또 표현도 하는 그런 눈부신 시간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